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김종윤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앞으로 퀴즈를 보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요. 퀴즈 결과를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매 시간 끝날 때마다 간단하게 한 서너 문제 정도의 퀴즈를 내고 여러분들이 퀴즈를 한 것을 토대로 퀴즈에 참석을 했으면은 출석 체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퀴즈를 너무 강의를 안 보고 푼 것 같다, 50점 미만으로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과제를 주려고 하고요.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걸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고 과제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난 시간에 라부아지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주변 물질이 뭘로 돼 있을까? 물, 불, 바람 이런 것들로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었고요. 그럼 다른 사람이 반박을 했던 건 라부아지에였죠. 그죠? 라부아지에가 물을 분해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고, 물은 우리 주변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아니다라는 걸 밝혀내게 됐죠. 여태까지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기본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에.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원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물질로 분해가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부아제가 물을 분해하는 데 성공함으로 인해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한 게 이 원소의 특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변의 원소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불꽃놀이 같은 거 하는 거 한 번쯤 본 적 있죠? 그죠? 뭐 바닷가 가서 불꽃놀이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불꽃놀이를 보면은 불꽃의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런 폭죽에는 여러분들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이런 색깔이 나는 걸까요? 네, 오늘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했던 실험이에요. 네, 이것도 안타깝게 못하게 됐죠. 바로 불꽃 반응 실험인데요. 불꽃 반응 실험은 이제 다양한 물질에, 특히 이제 금속 원소가 들어있는 물질에 불꽃에 넣어 보았을 때 특정한 색깔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불꽃 반응 실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대신 준비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불꽃 반응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실에 나와 있고요. 불꽃 반응 실험을 하는 과정과 그리고 어떤 준비물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여기 있는 거는 염화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염화 스트론튬, 염화 칼륨, 염화 구리, 염화 나트륨, 질산 스트론튬, 질산 칼륨, 질산 구리, 이렇게 8개의 시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료의 불꽃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에다가 그냥 바로 넣을 수는 없겠죠. 얘를 찍어서 넣을 일종의 봉 같은 건데요. 니크롬선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니크롬선에다가 각각의 시료들을 찍어서 불꽃에다가 넣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시료들이 섞이지 않게 니크롬선을 여러 개를 준비를 했고요. 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꼭 사용해야 되는 장갑, 그 다음에 실험을 하기 전후로 니크롬선을 씻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순물이 묻어서 다른 색깔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뚜껑이 씌워져 있는 이 친구는 증류술이고요. 요거는 묽은 염산입니다. 그리고 불을 사용하려면 버너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버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험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로 실험할 시료는요, 염화 나트륨입니다. 네, 이렇게 시료 뚜껑을 열고 니크롬선을 염산과 증류수에 세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료를 끝에 붙여서 버너에 불을 붙인 후 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불에 직접적으로 안쪽까지 넣으면은 불꽃 반응이 색깔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꽃색이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겉불꽃에 넣으면 되고요. 방금 전에 색은 노란색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실험할 시료는 스트론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끝에 붉은색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세 번째 시료는 염화 칼륨이에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끝에 희미한 보라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시료는 염화 구리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밝은 청록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시료는 질산 나트륨입니다.
예, 밝은 노란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시료는 질산 스트론튬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 안쪽에 붉은색으로 물든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질산 칼륨입니다. 질산 칼륨은 아까보다 좀 더 잘 보이는 보라색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질산 구리입니다. 질산 구리는 액체로 되어 있어서 저렇게 파란색을 띠고요. 네, 불꽃색은 청록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잘 살펴보셨나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한 원소가 들어있는 어떤 물질은 특정한 색깔을 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통점끼리 한번 묶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노란색이 나왔던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었죠? 네, 나트륨이라는 게 들어있었고요. 염화스트론튬과 질산스트론튬도 색깔이 같고 어떤 게 들어있죠? 스트론튬이 똑같이 들어있죠. 보라색인 경우에는 칼륨, 청록색인 경우에는 구리, 이렇게 해서 같은 종류의 원소가 들어있을 때 같은 색깔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것을 불꽃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불꽃 반응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물질에 불을 붙였을 때 금속 원소에 따라 독특한 색의 불꽃이 나타나는 것을 불꽃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선생님, 교과서에 보니까요, 스트론튬도 붉은색이고요, 다른 물질도 붉은색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물질이 같은 색깔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그림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를 두 개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두 개의 색깔이 어때 보여요? 같아 보이나요? 네. 사실 근데 두 개의 색깔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가 미묘하게 색깔의 차이를 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실제로는 같은 색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는 과학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스펙트럼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스펙트럼이란 빛에 들어있는 색을 펼쳐놓은 일종의 띠입니다. 이런 거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무지개죠, 그죠?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볼 수 있느냐? 이제 그 프리즘, 아니면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썼던 플라스틱 자 같은 거, 혹시 삼각형 자 같은 거 써본 적 있나요? 그런 거 햇볕에 비추면 막 이제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빛이 굴절되는 걸 이용을 해서 빛을 여러 개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불꽃 반응을 해서 나온 불꽃의 색을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해보면은 특정 색깔만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같은 비슷한 빨간색을 띠는 두 개의 원소의 불꽃 반응을 보았을 때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선 스펙트럼을 보면은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A라는 물질에는 뭐 스트론튬이 들어있구나, B라는 물질에는 어떤 다른 게 들어있구나 라는 거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림으로 살펴보시면은 스트론튬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리튬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죄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선 스펙트럼을 살펴보게 되면은 두 개의 색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불꽃색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단원이 벌써 끝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죠, 맞아요?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앞으로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은 여기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퀴즈 해야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